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용사 2급 2023년 공개기 제인닷컴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전표 입력입니다. 1번 12월 4일, 11월 26일에 입금된 내용 불명의 가수금 전액은 영산주의 상품 주문 대금으로 밝혀지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11월 26일이 나왔네요. 이렇게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조회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1월 26일이죠. 11월 26일. 자, 보니까 여기에 가수금이네요. 가수금이 있습니다. 11월 26일 날. 자, 가수금이 있는데 전액 상품 대금으로 밝혀졌다. 즉, 이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진 내용이고요. 이 가수금이 대변이 있네요. 이 정산이 될 때는 지금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이 가수금입니다. 정산이 될 때는 항상 반대변으로 옴으로써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차변이 가수금 얼마? 300만원임을 알 수 있고요. 대변은 상품의 계약금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정산하는 내용이고요. 상품 주문 대금입니다. 입금을 받았으며 주문을 받았네요.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주문받은 거 선수금이 되겠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니까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12월 4일입니다. 1204. 차변 3번 가수금 금액은 3뿔뿔 확인했습니다. 대변 4번 선수금이죠. 선수 거래처 꼭 걸어야 됩니다. 영산이었습니다. 영산 금액은 3뿔뿔 엔터. 장상 크스가 여기에 되었을 때 입력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입력이 끝나면 날짜, 차변 가수금, 대변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2번입니다. 12월 28일 본사 사옥의 건물 수리비 40만원과 정축공사 계약금 800만원을 거래처인 주상공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줬단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건물 수리비네요. 수선비 또는 건물 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정축공사 계약금이네요.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데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는 거 있죠. 지급하는 거.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공개 1에서 나왔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당좌 예금이 나왔네요. 수표가 나오면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내가 발행했죠. 따라서 당좌 예금이 되며 기업은행을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840만원.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건물 수리비, 수선비 40만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 중인 자산과 당좌 예금은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12월 08일입니다. 08일 차변 수선비입니다. 수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같은 계정 과목 코드가 여러 개 나오면 우리는 500번대와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금액은 얼마? 400불. 또 차변 3번 건설이죠. 건설 중인 자산 잘 선택해 주시고 상공이었습니다. 금액은 8뿔뿔. 마지막으로 대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기업은행입니다. 기업 금액은 8400불 엔터. 자, 확인. 12월 8일 차변 수선비, 차변 건설 중인 자산에 상공 걸려 있고요. 대변 당좌예금 맞고요. 기업은행 840만원 예 금액 맞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12월 10일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으로부터 11월에 지급한 여비 계산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돌려받았네요. 자, 키워드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에서 돌아왔네요. 그러면 출장 갈 때 돈을 어림잡아 줬겠죠.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11월 달의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액이란 말이 있죠. 계산액이란 말은 어림잡아 지급한 금액을 계산액이라 그럽니다. 출장 갈 때 얼마를 사용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림잡아 주게 되는 겁니다.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즉 차이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 되네요. 자, 일단 11월 달의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일별로 하겠습니다. 11월 01일 날 며칠 날 지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30일 가지급금이죠. 가지. 자, 확인. 엔터. 자, 보니까 11월 30일 날 지급했네요. 금액은 50만 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따닥. 자, 봤더니 11월 30일 날 출금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고요.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지급금에 사원 이름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입력할 때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비 정산서가 있네요. 확인합니다. 출장비 지급받은 금액 50만원 여기도 나와 있었네요. 그래도 확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김성철 씨가 출장을 갔네요. 실제 소요 금액은 43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 항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숙박비는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가 차비, 교통비가 차비를 말하는 거죠. 별 문제가 없고요. 여비란 먹고 자고 하는데 드는 돈. 그러니까 숙박비가 여비에 해당됩니다. 20만원. 그리고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네요. 이거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거래처에 선물 준 거 접대비로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꿀팁 한번 볼게요. 출장지에서 사용한 모든 돈이 여비 교통비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거래처 직원의 식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보셨죠? 따닥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다시 따닥. 자, 가지급금을 정산하는데요. 가지급금이 지금 어느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 될 때는 어느 변에 온다? 대변에 가지급금 50만원이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들은 여비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20만원. 접대비가 얼마? 23만원. 그리고 차액이 얼마가 나죠? 50만원에서 43만원을 사용했으니까 7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을 차변에 적으면 되겠고요.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입력할 텐데요. 특히 가지급금에 김성철이란 사람이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었더라면 여기도 꼭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까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자, 12월 10일입니다. 일반 전표 12월 10일. 차변 3번 여비 800건 때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200불. 차변 3번 접대비죠. 접대비 230불. 그리고 차변 3번 현금입니다. 7만원 70불. 그리고 대변 4번 가지급금 얼마? 500불.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엔터. 꼭 날짜와 차변 대변 계정과목 코드들 그리고 거래처 확인 금액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는 이 부분입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가 이 문제의 키가 된다는 거. 즉 여비교통비가 접대비가 요거 아니고 접대비 23만 원이 키라는 거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거래가 이번 날 거래가 있었네요. 매출처에 대한 외상 대금을 동사 발행 약속음으로 받았다. 이거 매출처에 대한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입처에 대한 외상 대금이라면 외상 매입금이 될 거고요. 왜? 매출처라는 것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상품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다? 외상 매출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받았네요. 외상 대금을 받았습니다. 즉 외상 매출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약속음이네요. 자, 여기에 마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이음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약속음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이음입니다. 이게 전자도 있습니다. 전자음. 전자음이면 전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이니까 받을 음이 되겠죠? 받을 음이 되겠고,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발행했습니까? 영산이가 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출처 어디 영산주로부터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음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인닷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외상 매출금을 무엇으로 받았다? 외상 매출금 800만 원이었네요. 제가 화면이 쫓겨내서 잘 못 봤습니다. 800만 원을 무엇으로? 받을 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12월 24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받을 음 110번, 영산이죠? 영산, 8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역시 영산입니다. 영산 2002. 금액은 8뿔뿔. 엔터.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래처 확실하게 걸렸는지 각각 확인하셔야 되며 금액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음을 보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금 관리 키는 무슨 키? F3입니다. F3 나타났죠. 자, 먼저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있네요. 거래처 코드. 미안합니다. 받을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F3. 자, 보관, 요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관이고, 자, 약속음 맞습니다. 그리고 음번호는 일단 F2를 하셔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F2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바 2 하나 둘 셋 9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수 타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음을 주거나 받으면 원칙은 무엇이다? 다 1번 자수입니다. 원칙은 자수.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다? 배서 양도 받은 것만 다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배서 양도 받은 것만 다수고요. 내가 배서 양도한 것도 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을 주고받았다. 원칙은 뭐다? 자수. 하지만 배서 양도 받았다. 이것만 다수가 됩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서 양도했다. 이것은 자수가 맞습니다. 요즘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자수가 맞습니다. 간혹 이렇게 2번 타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배서 양도 받은 음만 타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일이네요. 12년 12월 24일 맞고요. 만기일 지급기일입니다. 24년 3월 24일. 그러면 입력해 줘야 됩니다. 2024 03 24 이렇게 되겠네요. 지급은행 기업은행입니다. F2 기업 선택해 주시고,
다음 지급 지점은 나와 있지 않죠. 요게 지급 지점입니다. 없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자, 됐네요.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요에 나타난 게 보여지리라 생각됩니다. 요 자금 관련한 부분도 꼭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특히 잘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 잘 틀리고요. 요 부분 잘 틀리고 이게 직업은행을 안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5번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정자를 의결하고, 자, 정자니까 정자란 말은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즉 주식을 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주 1000주입니다. 액면금액 만원, 단가 한 개당 만원을 주당 9,000원에 발행했네요. 작게 받았습니다. 저는 작게 받았죠. 발행 대금은 전액 당좌 예금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다. 단 주식 발행 관련한 자본 잉여금이 존재한다. 이 출제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안 알려줘요. 단 주식 발행과 관련한 자본 잉여금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주를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자주세요가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생깁니다.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 계정을 조회한 후에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식 관련 수수료의 원칙은 살포, 팔포, 주식을 관계된 모든 수수료는 살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고 팔 때도 처분 손익에서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죠. 살 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 기업은행을 거래처로 걸 것. 자, 이 부분 우리 회사 주식 발행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서 주식과 관련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일생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 출생입니다. 증자죠. 태어나는 거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때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무조건 증가됩니다. 승산기네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가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팔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주식입니다. 보통주 자본금과 자기 주식은 전혀 다릅니다. 자, 보통주 자본금 계정 과목이 사용될 때는 정자라는 말 또는 주식을 발행이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는 보통주 자본금이 되고요. 정자 또는 발행이란 말이 없으면서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 구입했다, 자기 주식을 팔았다, 매각했다. 그때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 된다는 거 요거 두 개 잘 틀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도 사망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 감자라 그럽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 또는 운용자금을 받는 건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액면 발행은 말 그대로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의 현금을 받은 경우 액면 발행이 되며 이때 보통주 자본금은 항상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항상 그래요. 두 번째, 할인 발행 작게 받았단 말이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되고 돈을 작게 받았잖아요. 그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의 보통주 자본금이 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받았죠. 만원짜리를 얼마에 12,000원 받고 받았습니다. 2,000원 더 받았죠.
그 2천원 더 받은 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상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감자 줄까요? 썩은 고구마 줄까요?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죠? 감자 주세요. 자, 바로 그거예요. 감자 주세요. 자, 이것들입니다. 자본 잉여금인데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이것들과 감자는 소금보다는 설탕에 찍어 먹으면 좋겠죠. 또 있습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개를 하다 보면 이럴 때는 반드시 반대 계정 과목을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 잔액상표에서 조회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자 차익이 나오면 반대 계정인 감자 차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면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 잔액상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대로 하면 되고, 있다면 상계 처리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통주 자본금 얼마나 증가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1000주였고요. 1주당 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금액,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9,000원 받고 발행을 했죠. 그래서 900만원 받았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100만원 작지 않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다? 100만원 생겼죠? 자,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월별로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3, 4, 1. 자, 여기에 보니까 전기 작년에서 2월 됐네요. 자본 항목과 재무 상태표 항목은 2월이 되죠. 잔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1,500만원 있네요. 예,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변이 뭐가 되겠다? 보통주 자본금 1,000만원. 왜?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증자를 하게 되면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900만원 받은 거 크게 문제 없죠? 됐습니다. 자, 다음 100만원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1,500만원 넉넉하게 있죠? 그러면 상계 처리여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한다는 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결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했는데 없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있다. 그러면 뭐 넉넉하잖아요. 넉넉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계정 원장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했더니 1,5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만원 상계되고요. 30만원하고 나머지 70만원이 뭐가 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70만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3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10일.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24일 다음에 10일이 잘 안 노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한번 볼게요. 26일이네요. 제가 오타입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게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알았는가 하면 날짜가 보면은 계속 증가되죠.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4일 날 입력했는데 이게 10일이라서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26일 바꿨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자, 차변 3번 당좌예금이죠. 102번 기업은행 그랬죠. 걸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9뿔뿔. 또 차변 3번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금액은 얼마? 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은 스페이스 한번 눌러 달라 그랬습니다. 1뿔뿔. 대변 4번. 보통주죠. 보통주 자본금 1000만원입니다. 10뿔뿔.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해 달라 그랬죠. 거래처도 바로 걸려 있고요. 금액도 맞네요. 자, 이 문제 참 좋은 문제고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입니다. 자, 8월 1일 탄공주에 지급한 이자 비용 미경과분 내년 거 말이네요. 계상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월할 계산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반드시 일반전표 8월 1일에 들어가서 이자 비용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월할 계산이란 말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할 것이라는 의미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1일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9일이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애매하잖아요. 벌써 9일이 지나버렸으니까 8월 10일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한 달로 바란 말입니다. 8월달 한 달로 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월할 계산에 의한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 8월 1일 08월 01일 보니까 이자 비용이 있네요. 자, 봤더니 얼마다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 비용을 했네요. 예, 이거 비용의 이연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 날짜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따다. 자, 요게 상세하게 봤더니 적요 한번 볼까요? 적요. 자, 적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볼게요. 자, 1년분 이자네요. 이게 6개월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으니까 적요를 보면 됩니다.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에 그러면 5만원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자, 60만원이고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만원이고요. 7개월이니까 5, 7, 35, 35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잔액인 25만원이 여기가 되겠죠.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자, 먼저 이거 이자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져봅니다. 오늘보다 돈을 앞에 줬으면 먼저 준 내용이 되고요. 뒤에 주면 못 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8월 1일 날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은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60만원을 먼저 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7월 30일까지 얼마입니까? 35만원. 따라서 뭉치면 이 내용은 이자 먼저 준 내용인데요. 얼마를 먼저 지급한 내용이다? 35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35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계정과목을 만듭니다. 첫 번째 끝에 두 자입니다. 자, 지급하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니까 이 두 자는 무엇이 되겠다? 비용일 수밖에 없겠죠? 비용.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에 첫 번째. 자, 여기는 먼저면 선을 적고 모시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지급했으니까 선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 그리고 가운데 한 글자. 자,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이 칸 적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노? 자, 지급하는 내용이면 겁을,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급하는 내용이니까 겁을 적으면 되겠죠. 겁. 자,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고 물론 돈은 35만원입니다. 자, 이 만들어진 내용이 자산 계정과목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어느 변? 차변이 선급비용 35만원, 대변은 당연히 이자 비용이 되겠죠. 35만원.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입력하러 갑니다. 자, 일반전표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차변,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금이 아니죠. 금액은 얼마? 350불. 대변 4번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금액은 350불. 입력이 끝나면 차변, 대변, 의외로 이런 거 코드 번호 잘못 선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 연재 소모품 사용액은 90만원이다. 소모품 문제 매번 출제되죠. 반드시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 잔액 계산표에서 소모품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가복 금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왜? 시급 시점에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모품이죠. 소모품 172번. 소모품. 자, 있네요. 소모품을 총 얼마치 구입을 했습니까? 95만원치. 아, 자산으로 했네요. 자, 다음 소모품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없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구입시 얼마다? 95만원이고요. 소모품으로 했습니다. 사용액이 9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모품 사용액만큼 줄여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모품, 소모품비 결산 정리입니다.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모품으로 하고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는 소모품비로 분계가 됩니다. 먼저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결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액만큼 소모품을 줄입니다. 대변의 소모품이 되고요. 금액은 사용액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모품으로 했으니까 대변이 소모품이 될 것이며 사용액이 얼마였다? 사용액이 90만원이었고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구입시 만약에 소모품 B로 했었더라면 미사용액입니다. 즉 남은 만큼 소모품이란 자산이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이 되고요.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 그리고 금액은 남은 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 같은 말입니다. 상대 계정은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지금은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되어서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모품 자산으로 구입했고 95만원인데 사용액이 9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모품 사용액 90만원을 줄여야 됩니다. 대변이 소모품입니다.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차변은 소모품 B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소모품 B죠. 소모품 B 금액은 얼마? 900불.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것들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172번 금액은 얼마? 900불. 항상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강 때 제가 1강 때인가 1회 때 공개 1회 때인가 제가 실수해서 잘못한 거 보신 적 있죠? 저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미처 못할 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버릇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 중 3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원회의 지급 기장이 누락되었고 이 말은 장부에 누락되었다. 잔액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기중에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었단 말 아닙니까?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엔터. 자, 11월 달에 있었네요. 35만원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볼게요. 금액에서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나타나죠. 자, 11월 30일 날 있었네요. 또 따닥 한번 볼게요. 자, 대변이 현금이고요. 현금 나와 있죠. 차변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35만원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얼마? 기부금이 30만원이었죠. 다음 현금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잡손실 5만원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잡손실이 영업 외 비용이죠. 손실이니까 차변에 와야 됩니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비익은 수익이잖아요. 대변에 와야 되고요. 차변 대변 이런 거 충분히 맞히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화면 정리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정산되는 거 말씀드렸죠? 조금 요거는 우리가 11월 30일 날 전표를 제가 미리 적어 두었던 거고요. 차빈이 기부금 30만원, 그리고 차빈이 잡손실 5만원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 3번 기부금 금액은 300불, 차변 3번 잡손실 금액은 50불, 대변 4번 현금과 연금 과부족이죠. 과부족 35만원 350불. 자, 이렇게 입력하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그럴 때 없고요. 금액도 맞습니다. 자, 4번.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우수전자 주 발행 주식 전체 200주를 1주당 공정가치 5,000원으로 평가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임을 알 수 있고요. 200주가 남았는데 1주당 얼마다? 5,000원,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이것이 되고요. 장기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장기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워요. 자,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총계등 원장에서 보고 없으면 어디서 합계 잔액 산표에서 볼 겁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107번이죠. 107번. 자, 요 계등 과목 코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자주 쓰는 것은 익혀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쭉 금액 보니까 이분이 이 회사는 얼마치 샀습니까? 8월 달에 600만원치 샀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360만원치를 매각했네요.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다? 240만원. 자, 나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장부에는 240만원인데요. 지금 팔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만원. 내가 24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에 팔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나쁘단 말은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손해를 보았다는 말이 되겠죠. 손해 봤으니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팔았으면 처분 손실,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평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140만원 손해 입은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정가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공정가치 100만원입니다. 200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100만원. 장부가액은 얼마였습니까? 240만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140만원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처분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본 것은 평가 손실, 실제로 팔아서 손해보면 처분 손실이 됩니다. 상대 계정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됩니다. 금액은 140만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금액은 얼마? 1400불. 코드 번호면 0점 처리되는 거 아시죠? 코드 번호가 틀리면 0점 처리되는 거 아시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4번 107번이죠? 요거 140만원 1400불 엔터 예, 입력이 끝났습니다.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거 5번 6번 매번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 보충법을 설정하다. 자, 이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메뉴에서 이건 자동 결산입니다. 자, 합계 잔액 산표입니다. 여기에서 몇 월? 12월 엔터. 자, 여기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있죠? 이 잔액입니다. 얼마가 된다? 8,0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1% 86만원
빼기 아래쪽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아이고 어디 가버렸나. 자,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 들어볼게요. 자, 제가 뭘 잘못 눌렸는 것 같습니다. 합계 잔액 산표에서 12월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30만원 있단 말이죠.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가 된다? 80만 6천원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이 뭐 3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를 더 넣으면 되겠다? 50만 6천원을 더 넣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고 다음 받을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받을음 잔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 4천만원의 1%니까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대손 충당금이 없죠? 없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된다? 40만원. 이거 결산 자료에 입력하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다가 01월부터 12월까지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확인. 여기서 외상 매출금을 찾습니다. 컨트롤 F 외상. 자 나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나와 있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506불. 받을음은 얼마? 400불.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전표 추가인데요. 전표 추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해버렸는데 또 하면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저 10번 해버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10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순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자,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 보시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유형자산 총괄과 무형자산 총괄의 감가상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총괄 엔터 뭐가 나왔고요. 무형자산 총괄 엔터 없죠? 그러면 무형자산은 없단 말이고요. 유형자산 총괄에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이 세 가지를 반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당기 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영하면 됩니다. 어디에? 결산 자료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요거 복붙이 됩니다. 복사기 붙여넣기. 건물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해서 컨트롤 F 건물 찾겠습니다. 건물. 자, 건물 찾았네요. 위에 한번 살짝 확인. 감가상각비 맞죠? 건물이 얼마? 컨트롤 V 300만원이었네요. 그리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해서 차량 운반구에 컨트롤 V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품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해서 비품 잘 찾으셔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자동 결산 간단합니다. 자동 결산에서 7번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 2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방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물류 관리입니다. 물류 관리에서 재고자산 수불부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서에 값이 나옵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에 또 엔터 하면 무엇이 나오죠? 나옵니다. 여기에 또 기능 모음입니다. 기능 모음 평가 방법을 무엇으로 선입 선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선입 선출로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적용 그리고 마감은 항상 무엇을 한다? 일괄 마감 그리고 확인 일괄 마감 확인.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다음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물류관리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재고자산 12월이죠. 12월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자산별 합계가 나오고요. 재고금액 나와 있죠.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2200만원. 컨트롤 C 이것을 어디에? 결산 자료 입력의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쭉 올려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된 거예요. 자,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표 추가. 자, 이거 안 누르시면 방금 우리 결산 작업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빵점 처리됩니다. 꼭 전표 추가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하고 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자, 결산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팁이 하나 있습니다. 조회 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꼭 해주시면 반영하는 겁니다. 장부를 반영하는 건데요. 결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메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조회를 하시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어디에 회계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들어갔다가 12월이죠. 결산이니까 나오고 끝.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가 엔터 나오고 끝. 다음 재무상태표 12월 들어갔다가 그래 나오고. 자, 선생님 왜 들어갔다가 자꾸만 나옵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컴퓨터에서 F5 세로 고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해 주셔야 돼요. 그 설사 시험 치실 때 기억이 안 나셔서 이런 게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조회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답으로 채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안 하시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다. 채점에는 불이익이 없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회입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니터의 출고 수량은 몇 개인가? 자, 일단 출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출고는 팔았단 말이죠. 분목별 판매 현황에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물류관리에 있겠죠. 분목별 판매 현황 여기에 있네요. 자, 판매 관리에 찾기 쉽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몇 월부터입니까? 3월부터 8월, 03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분목 코드는 뭡니까? 모니터네요. 자, 물음표 누르셔서 모니터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5003 왼쪽에 나와 있죠? 보고 쳤습니다. 물론 모니터 선택해도 되고요. 엔터. 자, 그랬더니 자, 판매 수량은 여기 나와 있네요. 총 몇 개 팔았습니까? 60개를 팔았네요. 따라서 60이 됩니다. 자, 다음 3월 1일 현재 보통예금의 잔액을 물어봤네요. 보통예금이니까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죠. 총계정 원장 조회하겠습니다.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차변 또는 대변 금액이 아니라 잔액이라는 거 아시고요. 현재죠. 현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총계정 원장 한번 가겠습니다. 회계에서 총계정 원장. 자, 일별로 할게요. 월별로 하셔도 관계없고 저는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자, 잔액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잔액이 얼마가 된다? 1672만 5천원이 되겠죠. 따라서 금액은 1675만원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우리 입력할 때 콤마는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672500으로 나는 입력했는데 컴퓨터에서 요즘은 자동으로 콤마가 붙는다 그럽니다. 그럼 이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시려고 발부둥 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산주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회사 이름이 나왔죠. 이렇게 저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 상품 매출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입니다. 눌러주시고 날짜는 4월 1일부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죠. 401번인가? 맞네요. 401번.
자, 요건 아니고요. 거래처는 모르죠. 엔터 나왔습니다. 이게 또 매출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상품 매출액입니다. 자, 4월에서 6월까지고요. 잠깐만요. 4월에서 6월까지고 6월 30일까지 거래처를 안 적었네요. 영산. 자, 요게 설악부터가 아니라 요거 영산 거래처를 안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산 2002 엔터 됐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라는 것은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되겠죠. 뭐 차변이 없으니까 또 관계도 없고요. 물어본 것은 매출액은 1600만원. 그래서 정답은 16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다음. 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 및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부가세 관련인데요. 왜 제가 이것을 그림을 그려두었는가 하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잖아요. 기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가세는 1년에 12월까지 2기로 나뉘어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여기가 7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1기도 절반, 2기도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3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기간,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확정신고기간. 자, 2기도 반이 나뉘어집니다. 자, 어떻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2기 예정신고기간,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지금은 2기 예정신고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날짜는 몇 월부터 07월 01일부터 그리고 9월 30일입니다. 09월 30일. 자, 엔터. 무엇이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자, 아래쪽에 한번 찾아봅니다. 쭉 보니까 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납부 환급세액,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00만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용사 2급 시험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제가 본 기억이 잘 없어요. 대부분 이 금액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금액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7번 아래쪽에 보시면 납부 환급세액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자, 다음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이거 빠져나올까요? 저장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조작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빠져나오고. 자, 아래쪽에 있죠? KIFRS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날짜는 당연히 12월이 되겠죠? 문제에서 12월 했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다? 현금성 자산 금액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고요. 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단기, 올해 거. 요거는 작년 거. 지금은 단기. 이것을 봐야 되겠죠? 따라서 9,800, 요것이 됩니다. 9,895만 8,630원이 됩니다. 그래서 9,895만 8,63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네요. 자,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아래쪽에 있죠? 포괄손익계산서 몇 월? 12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매출 원가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컨트롤 F로 찾을게요. 매출 원가 엔터 찾아졌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매출 원가가 나와 있고요. 금액은 얼마다? 8,800만원.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이라서 아니고요. 8,8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공개 2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